토론 주제, 퍼스트 레이디 역할 필요하다, 아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요. 화면 왼쪽 청팀은요, 찬성,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오른쪽 백팀은 반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에서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동일하게 10분입니다. 찬성 입장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팀이 생각하는 퍼스트 레이디 역할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대통령 내조와 대통령의 외교적 동행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복지활동,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까지를 모두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이 우리 백팀은 전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역대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 성공적으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마친 사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유경수 여사께서 굉장히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 약자들도 돌보셨고 대통령께 야당 역할을 하면서 조언도 하셨으며 또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박정희 정부의 안에서 유경수 여사가 한번 야당 정치인들을 불러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을 때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유경수 여사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나라의 영부인들도 그렇고 해외 영부인 사례들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잘한 사례보다는 좀 정권의 리스크를 초래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부인은 잘하면 본전이지만 못하면은 이 정권에 압도적인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부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땅히 정해진 것도 없고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영부인의 역할을 고집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부언을 좀 하자면 저도 유경수 여사님의 사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유경수 여사께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요. 말씀하신 그런 대외 봉사활동, 꼭 퍼스트 레이디 권한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주력으로 하셨고 정치적인 모임에는 최소한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이고요. 말씀하신 이희호 여사 사례를 말씀드리면 오히려 퍼스트 레이디의 권위 때문에 청와대 감찰청에서 친인척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에 무수한 친인척 비리와 자녀 비리들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자녀 3명 모두가 전과자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퍼스트 레이디 역할이 오히려 국정의 어려움과 리스크 그리고 이런 원활한 국정 운영, 깨끗한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사례도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상 민주당식 표현으로 해외여행과 패션쇼만 다녔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각종 의전비, 경호비는 물론 이런 수행비까지 많은 비용을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긍정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거든요. 거기다가 임기 말에 지금 옷값 논란까지 터지면서 오히려 많은 문제들만 발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아까 대외 봉사 활동이 다른 분이 맡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퍼스트 레이디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함이 전말숙이신데 저희 전말숙 여사님께서도 굉장히 이런 사회 현안, 사회 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전말숙 여사님께서 이런 사회 봉사 활동을 하신다라고 해서 그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유경수 여사가 퍼스트 레이디이고 그러한 일련들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좋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정숙 여사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런 안 좋은 사례는 앞으로 퍼스트 레이디가 되실 분들이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유경수 여사 같은 분들은 롤모델로 삼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이 토론 주제가 김정숙 여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김정숙 여사가 하고 있는 퍼스트 레이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입니다. 그거를 명확히 하고 싶은데 저희가 왜 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냐면 저희 외교부 규정에 보면 해외 국빈들을 초대할 때 해외 국빈의 내외를 초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자께서 오시면 그분을 영접할 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펑리위안을 영접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시 정무수석인 조윤선 수석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할 자체가 필요하다 이거지 김정숙 여사, 이희호 여사 그런 분들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임하던 시절에는 배우자가 없으셔가지고 조윤선 수석이 대신
그 역할을 담당을 했었는데 저는 영부인 대신에 조윤선 수석이 담당한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윤선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정무를 참석하고 정무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부인들보다 훨씬 그런 능력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첨언하자면 물론 저희가 사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사례 중에 한두 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고 한다면 사실 영부인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일반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약간 퍼스트레이디 역할이 퍼스트레이디 개인에게도 구속과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청와대 구중궁궐, 물론 용산으로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보안이나 어떤 경우, 목적 때문에 외출 자체가 어려워서 도심 속에 있지만 사실상 시골에 사는 것과 다름이 없고 외부 소식을 오로지 측근들로부터밖에 들을 수가 없다라는 한계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신의 직업도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퍼스트레이디 개인에게 구속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남편도 자신의 어떤 직업을 유지하면서 내조에 충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배우자인 질 바이든 영부인도 현재 별다른 활동 없이 그런 교직 활동을 유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영부인 개인적 측면에서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선 수석이 당시에 역할을 잘 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점은 어쨌든 퍼스트레이디 역할 자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저는 들렸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오늘 새벽에 뭐라고 하셨냐면 미술기획, 전시 등의 경력을 살려 일하는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함으로써 일하는 여성상을 구축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하셨습니다. 본인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민영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퍼스트레이디가 실패했다. 저는 그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퍼스트레이디가 정치적인 역할을 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르인스키 스캔들 당시에 힐러리가 난 남편을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를 해가지고 탄핵 위기에 갔던 클린턴이 탄핵을 면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나쁜 사례만 갖고 오셔서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나쁜 면만 보려고 하시는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레이디 역할 자체가 외교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곽승용 후보자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얘기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애초에 남편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을 대체한 것이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면밀히 있기 때문에 이분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일까 하는데요.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우크라이나 퍼스트 레이디가 바로 올레나 젤렌스카입니다. 지금 현재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분이 인스타그램에 전쟁의 참상을 알리면서 적극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라는 외교적인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아주 퍼스트 레이디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입장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청팀께서는 그렇다면 영부인이 본업에 충실하고 내조를 하는 것도 퍼스트레이디 역할이라고 정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여성상을 제시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역할이라고 되게 모호한 정의이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어떤 사실 지금 제2청사를 해체하겠다라는 말이 영부인을 보좌하는 기관을 없애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전이나 어떤 경호나 이런 수행과 같은 것들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활동해야 퍼스트레이디 역할이라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모든 걸 다 영부인의 역할이라고 하시면 사실 저희는 토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윤석열 당선인께서 제2부속실 페이지라던가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고 좀 더 권위를 낮추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부인으로 실제로 부르지도 말라고 하셨고 제2부속실 같은 페이지와 같은 일련들의 과정이 있었죠. 그것은 그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2부속실 폐지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경호 같은 경우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하는 것이 명확하고 또 윤석열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서실에서 어느 정도 보좌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밝히신 내용이 중요한 건데요. 김건희 여사는 일하는 여성상을 통해서 내가 적극적인 못하지만 그러한 여성의 롤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일하면서 본인의 사회봉사 활동하는 것이 꼭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이라고 보진 않고 그냥 개인의 활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그 정도의 역할만 해도 그냥 괜찮다. 굳이 의전을 받으면서 청와대 안에 들어가가지고 김정숙 여사처럼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와이프로서 활동하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영부인께서 오늘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 저는 당선인이 국정에만 전념하도록 내조하겠다. 또한 사회의 그늘진 곳에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밝혀주셨는데 저희는 이것이 명백히 김건희 여사가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박민영 씨 네네. 해도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질 바이든 모델이라는 것, 그러니까 영부인이 본업에 충실하면서 내조하는 것들까지 모두 영부인의 역할이라고 하시면 사실 이 토론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의정과 권위를 누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대통령을 돕는 형태의 영부인 모델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퍼스트레이디의 긍정적인 역할들은 퍼스트레이디가 굳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퍼스트레이디가 어떤 정치권에 개입하고 그런 정치 활동에 매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퍼스트레이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 분명히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열띤 분위기였고요. 자, 이제 판정 시간입니다. 심사위원들 준비되셨으면요. 청기, 백기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100팀이 2대1로 이겼습니다. 자, 승자에게는 200점씩, 패자에게는 100점씩 주어질 텐데, 자, 유수정 교수님, 청팀을 두셨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편파적인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저는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지금 모호한 상태에서 지금 토론이 이루어진 것이 좀 안타깝다. 각자 생각하는 그 역할 규정이 좀 서로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나 어차피 지금 이런 주제는 훨씬 이 찬성하는 팀이 토론을 진행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점 때문에 지금 청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윤석 심사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말씀대로 이 교수님 말씀대로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규정상으로도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을 잘 갈라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자리싸움 한다고 유경수 여사 같은 어떤 개인의 이야기도 나왔고 그걸 자리싸움을 치열했고요. 사실 그건 호각이었습니다. 양측이 다 잘했고 그래서 신주호 토론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배우자 영접이라든지 아주 그 구체적인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역할을 잘 설명했고 근데 박민영 토론자가 이제 거기서 그러면 그 본업에 충실한 영부인이 예를 든 것도 이게 아주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미세하게나마 약간 흰색에 든 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간에 르인스키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퍼스트에이드 역할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정 불화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라 가지고 이게 이 치열한 토론에서는 만약에 김준일 대표랑 토론한 상황이었다면 그거 아마 물어뜯겼을 겁니다. 상대 토론자를 만났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약간 기술적인 오류 때문에 이번에 미세하게 흰색이 좀 잘했다고 봤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예, 제가 물어뜯으려고 안 그래도 딱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그냥 배우자였어도 남편을 믿는다고 했으면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어떤 지지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로 등치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모호한 상태에서 했는데 그거는 당연히 모호한 거고 치열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직업을 이쪽 이제 100팀에서 직업을 가짐으로 인해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안 해도 된다. 직업을 가지면서도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배치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저는 이 예시를 들었으면 100팀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김정숙 여사가 인도의 모디 총리의 초청을 받아서 가서 국정을 같이 외교를 했거든요. 이런 게 퍼스트 레이디의 어떤 국정 수행 역할인데 이런 것들이 부적절했다라는 걸로 좀 예시를 들었으면 조금 더 효과적인 또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대2 팀 배틀 끝났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